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이 워렌 버핏이 인생에서 중요한 거 3가지를 얘기했어요. 야, 이 3가지 오늘 행크TV에서 얘기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좋은 종목을 사라. 첫 번째가 놀랍게도 네, 행크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뭐 당연히 하죠. 재테크나 자산관리를 지금 열심히 한다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은 강의, 집필, 방송 이런 활동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스케줄 따라다니기가 바쁘죠. 근데 이제 지금보다 훨씬 좀 젊었을 때부터 저는 돈 관리라든지 이런 재테크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테크는 3가지의 고비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고비는 넘는 고비가 아니라 곱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신경 쓰고 계시나요? 바로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 중에 혹시 수익률에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 실패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익률은 사실 내가 신경 쓴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여러분의 일이 성장 발전하고 내 비즈니스가 또 내 직장 생활이 성공을 하면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재테크는 바로 소득이 올라가야 되고 오래 기간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익률은 뭐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더 많은 방송, 더 많은 강의, 더 많은 알고리즘을 탄다면 제 소득이 올라가겠고 저는 열심히 지금 재테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1억 컨텐츠를 제일 많이 찍은 사람이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입니다. 아마 제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1억 모으기를 힘주어서 강조를 했고 작년에 딱 1억만 모읍시다라는 책까지 썼을 정도로 왜 1억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보다 선배님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선배님. 누구냐? 워렌 버핏의 스승이자 친구인 찰리 멍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10만 달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0만 달러가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로 계산하면 한 1억 3,800?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금액인 거고 상징적으로 10만 달러를 먼저 모아야 그 다음에 뭔가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머니 트레이너로서 1억을 먼저 모아야 모든 게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첫 번째는 그래요. 상징적인 의미. 왜 상징적인 의미가 필요하냐. 뭐 공부를 다 여러분도 학창시절에 열심히 해봤잖아요. 공부 어디까지 해보고 싶냐. 뭐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두루뭉술하거든요. 공부를 해서 몇 점을 맞겠다, 몇 등을 하겠다, 어느 학교를 가겠다, 뭐 이게 있어야 내가 공부하다가 힘들 때 잠깐만 정신 차리자. 내가 그 학교를 가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 많이 모아라, 열심히 불려라.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징성, 내가 어떤 힘듦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때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돼. 내 목표를 다시 생각해보자.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목표의 상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필 왜 1억이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선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상당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은 있으시긴 하겠지만 많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인생의 후배님들이 훨씬 더 많이 보실 거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드리지만 비행기가 고도 1만 미터에 올라가야만 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고도 1만 미터 밑에서는 아무리 에너지를 써도 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배로서 말씀드리면 1억이라고 하는 자본을 내가 한번 모아보는 경험과 1억이라고 하는 자본이 생겼을 때 수백 가지의 가능성이 생겨요. 안 믿기시겠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까지는 조금 힘들더라도 투자 수익률 이런 거보다 일단 한번 모아보자.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1억을 모으게 된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1억을 불려라, 만들어라 이렇게 안 하고 모아라 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1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물론 남의 돈 1억은 되게 작아 보여요. 손흥민 선수가 뭐 몇십억에 몇백억에 연봉 계약을 했다 그러면 왜 그거밖에 안 받고 갔지? 뭐 이렇게 얘기해. 남의 돈은 수십억, 수백억도 되게 하찮게 생각해. 근데 내가 모아보려고 하면 1억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1억을 어떻게 모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1억을 어떤 방법으로 모을 거냐, 만들기나 불리기나 이런 게 아니라 모으기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축해야 1억 모으지 코인, 주식해서 1억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이라고. 이걸 상품으로 얘기하면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수익률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공포감을 느껴. 제가 후배들을 만나봤더니 얘네들 역시 나보다 빨라. 다 비트코인이 있어. 나만 비트코인 없어. 큰일 났다. 비트코인 요 몇 년 사이에 막 몇백 %가 올라갔는데 쟤네들은 다 저렇게 돈 벌고 있는 동안 나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여러분 주변에 비트코인
비트코인 안 갖고 있는 분이 없죠? 2030들 다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2030들의 평균 비트코인 보유 금액은 12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백 %가 올라도 그분은 의미 있는 돈으로 완성하지 못한다. 주변에 S&P 500이 지난 3년간 막 30% 40% 올랐대. 아 나만 바보 되는 나만 벼락끄지야. 여러분 대한민국 2030들의 평균 미국 주식 투자 금액은 1000만 원 수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원금이에요. 원금을 의미 있게 오랜 기간 동안 주식이나 코인에 넣어놓은 사람은 생각보다 극히 적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억까지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모아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으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급여가 다 다르니까 내가 SK 하이닉스나 현대차 다닌다, 삼성전자 다닌다, 뭐 그런 분들이야 뭐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한 3년 안에 모으죠.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컨디션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때야 돼요? 적어도 한 5년 안에는 1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5년 안에 1억을 만들려면 지금 금리로 거의 한 달에 한 160만 원 정도를 저축해. 아 근데 160만 원을 내가 월급 300만 원 간신히 받는데 어떻게 160만 원을 저축하냐? 자 그러니까 160만 원을 저축하지 말고 133만 원을 저축해라. 아니 160만 원을 해야 1억 된다는데 133만 원, 135만 원 하면 5년 만에 1억이 안 되지 않냐? 135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요. 매년 10%인 13만 원을 증액을 하는 겁니다. 증액은 할 수 있잖아요. 내년에 월급 오르잖아요. 내후년에도 조금 오르잖아요. 13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때요? 솔직한 얘기로 진짜 맘만 먹으면 증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 해에는 거의 170, 180을 저축해야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옛날에는 100 이상 저축하기도 힘들었는데 매년 13만 원씩 증액해서 한 4년 차, 5년 차 가니까 이제는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180을 하네? 그때 여러분 손에 딱 1억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근데 5년 후에 1억을 만들면 지금 1억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5만 원, 10만 원 더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년 인플레이션 2%로 가정을 한다고 봤을 때 5년 후에 1억은 한 1억 1000 정도 5년 후에 1억 1000을 만들면 지금 1억하고 화폐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하시면 돼요. 1억 모을 때까지는 잔말 말고 열심히 모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억을 모았다. 엄마한테 1억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모았다. 그러면 그분은 일단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독한 사람이죠. 5년 동안 어디 무슨 투자해갖고 대박이 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저축을 해서 1억을 모았다? 주변에 5명 직장인 중에 1명이에요. 5명 중에 1명이라는 건 뭐야? 8대2의 법칙 중에 상위 20%. 그럼 상위 20%는 어떨까요? 남다르죠. 4명은 뭐야? 남들하고 비슷한 거고. 이 사람은 남다른. 남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특징이 뭐야? 야 5년 만에 너 이거 월급으로 1억을 모았어? 그럼 그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사는 방에 가보면 방이 어떻게 지저분할 것 같아요? 아니면 깔끔할 것 같아요? 깔끔할 것 같아요. 100%예요. 이분은 자기 관리가 돼요. 술, 담배, 게임, 유흥에 심하게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안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안 빠져 있죠. 자 그럼 봐봐요. 그럼 그런 사람이 1억을 딱 모았어. 자 이제 1억 모았으니까 됐지. 그동안에 막 160, 170 저축하느라 나 죽을 뻔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저축 안 할까? 아니죠. 160, 170, 180까지 끌어올린 저축의 근육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이제 1억이니까 이거 갖고 이제는 이거 어떡할까? 그러면서 이제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컨텐츠를 보면서 이거를 빨리 1억을 5억으로 10억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저축의 속도는 근육은 유지를 하면서 자 이제는 무조건 예금과 적금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분의 1을 S&P 500에 투자한다, 나스닥에 투자한다, ETF에 투자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이 1억 갖고 뭐 할까 고민하는데 저축은 계속하면서 돈은 계속 불어나는데 이제 1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갖고 뭐 할까? 결혼을 하자. 청약을 하자. 투자를 하자. 창업을 하자. 뭐 진짜 5만 가지도 많은 이런 수많은 방법으로 자기 돈을 이제부터는 모으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건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뭐예요? 눈덩어리가 이만큼 뭉쳐졌으면 굴려. 이게 이제 스노우볼링 이펙트라는 거거든요. 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덩어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눈을 뭉치기보다는 그냥 굴리면은 스노우볼링 이펙트가 생기죠. 그 스노우볼링 이펙트는 몇 가지냐? 수백 가지. 근데 그건 사람마다 아이디어가 다 달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1억 모았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안 떠. 더 모으세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1억을 모으면 영감이 여러분 머릿속을 찾아갈 것이다. 그런데 아직 영감이 안 왔다. 더 모으세요. 1억 5천 모아. 그럼 어느 순간 내가 이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타나게 된다. 안 나타났다라는 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조금 더 해라. 근데 왜 1억 모았는데 실패를 하냐? 자 이제 1억 모았으니까 됐지. 나 이제 그동안에 저축했던 거 힘들어. 여러분 운동하다가 처음에 50kg, 60kg, 70kg 든다가 이제 100kg를 들게 됐어.
그 PT쌤이 뭐라 그래요? 와, 이제 아주 바른 자세로 100kg 벤치프레스를 딱 하게 됐다. 자, 이제부터 100kg 한번 들어봤으니까 다시 50kg 들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이제 항상 100kg 갖고 하라 그래요? 형이 100kg 갖고 하라. 그러니까 원래 하던 저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다른 운동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1억 갖고 어떤 아이디어를 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너무 급진적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1억 모았으니까 이 1억을 몽땅 다 100% 나스닥에 집어넣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이 워렌 버핏이 인생에서 중요한 거 3가지를 얘기했어. 야, 이 3가지 오늘 행크TV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 늘 우리가 워렌 버핏을 투자의 현인으로 존경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를 얘기해요. 순서대로 중요도가 달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두 번째,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좋은 종목을 사라. 첫 번째가 놀랍게도 지속적인 저축입니다. Continuous Savings.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투자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지속적으로 원금을 모아라. 이게 첫 번째야. 그럼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가 바로 순풍에 올라타는 능력. 순풍이 뭐야? 지금 어디서 바람이 불고 있냐? 바람이 불고 있는데 노를 왜 줘? 바람 불 때는 돛을 펴야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결정적일 때 판단력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1억 모으고 나서 그냥 1억을 나스닥에 집어넣었잖아. 지금 나스닥이 너무 올랐단 말이야. 조정을 받으면 내 1억은 그대로 스크래치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세 번째,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게임에서 퇴출될 정도의 치명적 실수를 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치명적 실수라는 1억을 모았는데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 70%는 예금을 하고 30% 갖고 위험자산에 넣었어야죠. 근데 1억이 됐다 그래서 야, 이제 1억 됐으니까 빨리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100% 코인과 주식에 넣자. 그게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게임에서 퇴출될 정도의 치명적 실수를 하지 마라에서의 치명적 실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1억 모았는데 왜 실패하느냐? 1억 모으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너무 급한 마음에 빨리 3억, 5억으로 만들고 싶어서 코인이나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하기 때문에 실패라는 거죠.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투자는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죠. 리스크와 리턴은 교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얻으려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테이크 해야 돼요. 그렇지만 워렌 버핏이 경고한 것처럼 게임에서 퇴출될 정도의 치명적 실수를 피하려면 전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1억 모으고 실패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1억 모으고 저축을 중단하고 그 1억을 급한 마음에 너무 많은 비율로 위험자산으로 옮기면 그게 바로 게임에서 퇴출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간단해요. 쓸 돈, 모을 돈, 굴릴 돈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자, 그럼 딱 됐죠? 뭐라고요? 쓸 돈, 모을 돈, 굴릴 돈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얼마 쓸 거냐? 일단은 얼마 모을 거냐를 생각을 하세요. 월급을 탔어. 얼마 모을 거야? 이거부터 생각해 본 적이 없죠. 타면 쓸 생각밖에 안 하잖아. 이 세상에 돈을 모으는 사람은 딱 2종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저축하고 남는 돈을 쓰는 사람. 또 하나는 뭐야? 먼저 쓰고 혹시 남으면 저축하는 사람. 어디입니까, 여러분? 먼저 저축하고 쓰는 사람만 목돈을 손에 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모을 돈을 모아. 남는 돈이 쓸 돈이 딱 정해져 있죠? 그 모을 돈 안에서 굴릴 돈, 투자에 들어가야 될 돈을 정해야 되는데 300만 원인데 난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절반은 저축하겠다. 150 딱 정했어. 150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적금 ISA에 100만 원 넣고 50은 근데 투자해보고 싶어. 그럼 뭐 50만 원 어떻게 투자할 거냐? 나스닥 ETF를 할 건지 S&P ETF를 할 건지 아니면 무슨 배당주 ETF를 할 건지 하여튼 뭐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어쨌든 150만 원이 빠져나가. 그럼 나머지가 이제 150 갖고 이제 살림을 해야 돼. 아, 이 150 갖고 나 어떻게 살지? 자, 150을 어디에 배분해야 됩니까? 여러분, 쓰는 건 2가지가 있어. 정기 지출과 비정기 지출. 정기 지출이 뭘 것 같아요? 정기 지출이라는 거는 레귤러가 뭐야? 항상 규칙적으로 나가. 이달에 나가고 다음 달에 나가고 매달 나가는 뭐야? 식생활, 고정비, 월세, 이자 뭐 그런 거죠. 이게 매달 나가니까 정기 지출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정기 지출만 생각을 해. 그럼 정기 지출로 150을 쓰자.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죠. 비정기 지출이 있거든. 자, 명절에 어떡할 거야? 정관장 하나 사가지고 부모님 찾아뵈야 되는데 아무리 같은 집에 살아도 명절에 그래도 뭘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명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벤트 있잖아. 이벤트가 뭐냐? 생일이나 기념일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 동료나 선배, 후배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형제 생일, 베프 생일 이거 있잖아요. 남친, 여친 생일, 뭐 결혼하신 분은 배우자 생일 이거 챙겨야 된단 말이죠. 기념일 또 있잖아. 요즘 연애를 하시는 분들 또 바빠. 뭐 22일, 33일, 50일 뭐야 이거 도대체? 100일, 150 이거 왜 하는 거야? 근데 하여튼 뭐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거에 나가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잖아. 그러면 아, 이번 달에는 안 나가지만은 다음 달에 여친 만난 지가 50일 되네. 뭐 챙겨줘야 돼. 요즘 안 챙겨주면 다 헤어지거든요. 연애를 유지하시려면 해야 돼. 어쩔 수 없다. 그런 비용들을 떼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 지출 150만 원 나왔다고 해서 야, 이건 이번 달에 150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명절, 이벤트 또 뭐 있어요? 여행이 있잖아.
여행 뭐 매달 가진 않지만 그래도 여름 휴가든 겨울 휴가든 뭐 연차 휴가든 연휴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비용 지금 제가 말한 건 명절, 이벤트, 여행 또 뭐 있을까? 경조사비?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비용들을 미리 떼어놔야 되니까 150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비정기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떼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어놓기 전에 예산을 만들어야 돼. 명절에 얼마 쓸까? 여행에 얼마 쓸까? 이벤트에 얼마 쓸까? 다 정해놓은 다음에 그걸 떼놓고 110만 원만 써야지. 그리고 40만 원은 매달 모아서 500만 원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비정기 지출.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누가 이기겠어? 150은 저축과 투자가 탁 자동 오토매틱으로 되고 150만 원만 갖고 살림을 하는 거야. 물론 힘들겠지. 그러나 이 힘든 세월 2년 3년 싹 지나고 나면 몇천이라는 돈이 쌓이잖아. 이게 쌓여야 사람이 살 맛이 나지 않나요, 여러분? 나는 돈을 안 버는 분들 내가 뭐 이상한 건가?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즘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답답해요. 그냥 우울해요. 막 미래가 안 보여. 미래가 왜 안 보이냐? 통장에 돈이 안 늘어나니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어렸을 때 키우면서 힘드시지만 너무 좋았다고 하시죠? 왜 좋아?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잖아. 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식물을 키운다. 그 식물을 왜 키워? 걔가 커서 꽃을 피우고 잎사 좋잖아. 그죠? 키우죠. 강아지를 키운다. 왜 키워? 요만한 강아지가 크죠. 우리 자녀를 왜 키워? 걔가 또 커가죠. 사람이라는 거는 뭔가를 키워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성장 발전을 해야 내가 성취감을 느끼니까 우리 자녀가 큰다. 우리 강아지가 큰다. 내 꽃나무가 큰다. 내 식물이 큰다. 통장을 왜 안 키워 도대체 그러니까. 통장이 커야지 내가 기분이 좋지. 통장이 안 커. 내가 지금 직장생활 한 3년 됐는데 통장 뭐 맨날 그대로야. 나 같아도 우울감 오겠다. 지금 젊은이들이 막 우울해요. 왜 우울해? 심지어 뭐 게임의 캐릭터도 뭐 세져야 기분 좋은 거 아니야? 난 게임 해본 적은 없지만 뭐 세지는 건지 커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가 성장 발전을 해야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인간은 성장 발전이 멈추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이 성장 발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돈 관리를 이렇게 나눠서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제 월급을 뻔히 아는데 맨날 해외여행 가. 그 친구는 왜 그러는 걸까요?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신 적 없어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그 진짜 이유는 뭐냐면